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정신여고 물리반을 담당하게 된 정수민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을 전공했고요. 제가 첫 해에 로고스에 왔을 때가 23년인데요. 그때부터 정신여고 학기 1등은 배출을 해왔고 24년부터 정신여고 물리반이 따로 개설되었어요. 그래서 24년, 25년 모두 제가 정신여고 물리반을 함께 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좀 많이 좋았는데요. 첫 중간고사 때 5등을 제외한 1등부터 13등까지가 저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등도 이제 소문을 듣고 저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신여고는 1년 동안 내내 1등급 전원 저의 학생이었고요. 2등급은 총 6명인데 그 중에 5명 정도가 항상 거의 저의 학생이었습니다. 많은 상위권들이 다른 학원은 다른 과목은 대치를 가더라도 물리만큼은 정수민을 수강했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로 교과 우수상 5명 중 4명이 저의 학생이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이유는 저만의 정신여고의 특징을 담은 컨텐츠였는데요. 어떤 부분이 또 특이한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신요구 특징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로는 시험 범위가 가장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리는 크게 3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단원은 18개인데요.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단원 역학이 매우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1단원만 1학기 동안 쭉 나가요.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소단원의 개수는 3개예요, 시험 범위가. 그리고 다른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2, 3단원을 2학기 때 나가는데 2단원, 소단원 6개가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3단원이 2학기 기말고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여고는 난이도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난이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요. 그냥 소단원 대체적으로 5개 정도씩은 나가도록 아예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면 1학기 중간고사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역학의 소다원이 거의 5개 정도를 나갔기 때문인데요. 우리 학생들 양이 조금 많다. 그리고 다른 학교와 특이하기 때문에 꼭 정신여고 대비반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객관식이나 서술형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 객관식인데요. 객관식은 너무 좋았던 게 학교 프린트가 아예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변형이 되는데요. 학교 프린트는 소단원별로 그리고 난이도대로 총 6개 정도 7개 정도 제공이 되는데요. 문제 수로 따지면은 80문제에서 90문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지 막 매 년마다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대비할 때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전에 이제 나왔던 문제들은 나올 확률이 적으니까 안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았어요. 보통의 문제 출처는 시중 문제집 완자 그리고 고3 모고나 EBS가 있었는데 기초 문제 프린트에서는 시중 문제집 완자가 좀 많았고요. 그러지 않았다면 EBS나 고3 모고 특히 고3 모고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미친 듯한 스킬은 필요하지 않았고요. 좀 어느 정도의 그래도 고난도는 풀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의 탐독이 조금 더 중요했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한 건 객관식은 우리 정신여고는 후천적인 노력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시험을 우리가 잘 보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절대 객관식은 틀려서 안 된다. 틀려도 한 개까지만 틀려라. 객관식은 누구나 최대한 다 맞고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시로 학교 프린트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렇게 보기 상자에 보기만 좀 바꿔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스킬 자체는 덜 필요해요. 문제 자체는 탐독이 많이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정신여고는 서술형으로 등급이 많이 갈리는데요. 크게 5문제 정도 나오고 6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35점 만점이었을 때도 있었는데요. 35점 만점 시 10점 정도가 서술형이었습니다. 자, 서술형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요. 제 기준상 송파구에 한 15학교가 있으면은 사실 탑2라고 하지만 탑1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서술형이 중요한 학교가 없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면요. 우리 수능 특강이나 고3 모고 같은 그런 풀이가 스킬이 중요한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허를 찌르는 개념을 묻는 문제 또는 이 대학교에 보이는 대학교 문제에 나올 법한 그런 원본을 좀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것들이 꽤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물리 자체가 그러니까 개념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스킬보다는. 그리고 추가 설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전 교육 과정에서 물리 1, 물리 2 이렇게 나눴잖아요. 물리 1에 없는 물 2 내용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그때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볼 건데요. 이런 회로 문제나 특히 광학 파트는 우리 물 1에서는 없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PPT 프린트에 추가로 설명을 해 놓았고,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출제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개념만 알면 안 되고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용해서 풀 수 있는지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공식을 우리가 배우더라도 이 물리 공식이 나오게 된 유도 과정이나 또 이 공식 자체를 딥하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정확히 이해하고 딥하게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등급 컷 한번 볼 건데요. 꽤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등급 컷이 좀 느슨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우리 상위권들은 다 잘 해내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수강생들 안에서의 싸움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치밀했어요. 네, 일단 우리가 24년까지의 물론 선택자 수와 그리고 등급 컷 한번 볼 건데요. 일단 80명대로 보통은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1등급 3명, 그리고 2등급이 이제 5명인 거죠. 8등까지가 2등급이었는데 35점 만점으로 봤을 때예요. 이때 32.9점, 그러니까 한 3점 내로 틀렸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서술형 틀리기가 보통 많아요. 객관식은 웬만하면 다 맞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항상 등급 컷이 좀 올라가는 편이었는데 지금 이 등급 컷은 35점 만점이었을 때라서 감이 좀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기준으로 좀 100점 만점 기준이었을 때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물원 선택자는 93명 정도, 그러니까 90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는데 그래도 1등급 수는 3명, 그러니까 3등까지였고요. 2등급은 9등까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정 물리로 바뀌면서 5등급제로 바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등급의 명수가 거의 9명, 그러니까 10명에서 9명이 1등급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등급 컷인데요. 어려웠을 때, 즉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역학이 들어갔을 때였는데요. 이때는 1컷이 8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생각보다 낮아서 많이 놀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들 점수 자체도 낮아서 굉장히 놀랬고 다행히도 남들도 다 못 봤기 때문에 컷이 89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놀랬었고요. 그 다음에 오타가 아니라 2등급 컷은 84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좀 쉬웠거든요. 그러면 쉬웠을 때는 이제 컷이 어떻게 됐냐면 압도적으로 잘 보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97점대들이 한 두세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1컷, 1등급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 완전 압도적인 1등급이 아닌 웬만큼 잘 본 좀 최상위권들이 있어요. 막 93, 94 이렇게 받아요. 그럼 그런 동석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컷은 일단 91이었는데 93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제가 강조드린 건 객관식 최대한 틀리지 말자. 무조건 서술형에서만 감점이 있자. 정신여고는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감점은 이때 객관식 감점은 최대한 없는 것으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리 특징 정리인데요. 실수로 좀 등급이 나뉘는 편이에요. 서술형이 어렵기는 하지만 역학은 좀 못 풀 수도 있어요. 손을 못 댈 수도 있는데 뒷 파트는 우리가 완전 짱짱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잠깐 실수하는 것으로 좀 등급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서술형 제가 아까 강조한 거 여기 나와 있고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정신요고에 맞게 대비를 하는가? 자, 우리 정신요고 친구가 저와 한 해를 보내고 좀 편지를 써줬는데 저만의 자료는 일단 직부 자료가 좀 짱이다 이렇게 써줬고요. 그 다음 변형 자료, 학교 프린트 객관식 변형 자료, 그 다음에 서술형 이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요고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요고는 다른 데랑 완전 달라요. 기출만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기출의 흐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과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서술형 대비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객관식 중에서도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는 제가 직접 변형을 해드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 변형 모고인데요. 아까 나왔던 그 기출 보이시죠? 그 프린트를 제가 보기 상자를 최대한 문제에서 물어볼 만한 것들을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기가 한 4, 5개 되도록 해서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꾸려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는 우리 기출 서술형 흐름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나올 것 같은지 이런 풀이 같은 것들을 좀 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에 없는 학교 추가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정신요구 수업에서는 아예 수업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해드리고 이 자료는 다른 학교 가서는 없죠. 네, 그래서 특히 서술형 대비가 중요한데요. 이 자료는 제가 직접 좀 여러 3개년, 4개년들을 탐독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퀄리티가 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8명이 듣는다 하면은 28명이 다 현강 참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애들이. 자, 그러면은 어떤 파트들이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만 볼 건데요. 지금까지 기출의 흐름, 그러니까 기출들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소재는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학교 PPT와 서술형과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나올 만한 것들, 요소들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느낌이 쎄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제대로 알고 있나 개념 하나하나 짚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한번 문제로 내보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신요구 특징이었고 올해 이제 개정 물리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저는 똑같은 선생님이 그대로면 너무 좋죠. 왜냐면은 이제 4년 동안 봐왔으니까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2학년 담당을 바꾸실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뀔 수는 있는데요. 저는 걱정이 없고요. 전 좀 오히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 바뀌어도 누구보다도 빨리 민첩하게 이 시험지를 분석해서 첫 시험만큼은 분석해서 바로바로 우리 정신요구에 맞게 자료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정신요구 자료는 아까 앞서 봤고요. 그냥 전반적인 저의 특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테일하다는 게 저의 특징인데요. 똑같은 과정, 그러니까 숙제 검사나 테스트여도 똑같은 과정이어도 제가 하면 좀 더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섬세한 파악을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몇 문제를 풀었는가 뿐만이 아니라 어떤 파트를 잘 못 풀었는지 그리고 급해서 오답은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꼼꼼히 했는지 등등을 보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조만한 글씨들 보이시죠? 네, 학생들마다의 그 당시에 수업 때 특이사항들을 바로바로 다 기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어머님들 피드백이나 관리가 나가는데요. 먼저는 어머님들께 드리는 피드백입니다. 우리 정신요구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테스트 결과나 그리고 숙제 어떻게 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이미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공통 피드백인데요. 수업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으로 테스트를 출제했는지 그리고 평균은 어떠한지를 이렇게 공통 피드백으로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인데요. 우리 정신요구가 굉장히 개념이 중요해요. 그리고 실생활 예시 이런 것도 잘 외워야 하는데요. 이런 암기 테스트들은 좀 사진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3개고요. 마지막 피드백은 개별 피드백으로 우리 학생마다의 프리스타일 그리고 오답률이나 오답 방식 분석한 거 써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어떤 문제 틀렸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성취도는 어떠한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피드백이 굉장히 꼼꼼하다 그래서 계속 보내달라 반응이 이렇게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리닉인데요. 저는 클리닉만큼은 최대한 제가 직접 하려고 하고 올해부터는 좀 조교와도 함께 할 건데 조교와 할 때 퀄리티가 저랑 거의 비슷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았는데요. 그 부분 또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가장 추구하는 바는 우리 학생들이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는 일은 없게 합니다. 그래서 주 6회 정도 클리닉을 오픈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리 코칭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항상 먼저 저를 찾아주고요.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80명이 있으면 거의 70명이 매주 클리닉에 올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 프리 코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학생 추가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췄는데요. 저는 풀이도 다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지수가 지금 4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미지수 없이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학생한테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 스킬을 좀 제대로 다질 수 있게 신경을 씁니다. 자, 그리고 조교가 진행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제가 클리닉 일정을 공지하면 우리 학생들이 클리닉 신청, 양식에 맞게 이제 신청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바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가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개개인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다 구성을 해놔요. 그래서 조교가 진행할 시에는 조교가 그냥 와서 질문만 받아주는 건 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한 명 한 명마다 계획표가 있고 이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교가 이 내용을 보고 또 각자 학생마다 필요한 프린트를 가지고 클리닉을 진행하고요. 조교가 클리닉을 진행을 다 끝냈을지 어땠는지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이 부분은 어떻게 완료가 됐고 얘는 실력이 어떠하다. 처음에는 선생님처럼 풀이를 잘 못 풀었지만 나중에는 수민쌤 풀이와 똑같아졌다. 일치하더라. 이런 식의 피드백을 저는 다 보고서를 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의 컨텐츠 교재인데요. 제 교재는 제가 직접 손필기를 하고 뭐라고 써놨냐면 고3들도 다시 찾는다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신여고 고3한테 연락이 왔어요. 수능을 보게 됐는데 제 교재를 다시 한번 받고 싶다. 그래서 교재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막 공유하고 이랬는데요. 상위권들도 만족할 정도로 제 판서와 일치하는 교재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섬세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내신 때 헷갈릴 만한 부분들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테스트인데요. 저는 테스트를 꼼꼼하게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요고 같은 경우에는 학프 또는 그냥 일단 기초적인 실력 상승을 위한 고3 모고도 좀 풀리거든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최대한 많이 해서 출제를 하는데요. 최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물어볼 만할 것 같은 것들은 다 내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헷갈리는 5개념들 그리고 애들이 항상 못 푸는 것 같은 거는 이 보기 안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까지 제대로 완료할 수 있게 하는 테스트를 저는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저의 설명이었고요. 우리 정신여고 시간표,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여기 이제 떴는데요. 저는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6시부터 9시 반까지 네, 우리가 3시간 반 수업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작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만큼 올해도 아주 휘날리는 결과들을 많이 여러분들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정신여고 물리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